공중밀집 장소 추행 혐의, 현명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 장소 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지 혐의를 부인하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공중밀집 장소 추행 같은 경우 기소유예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엔 기소유예 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수사기관이나 재판대에 와서 하는 말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게 반성문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반성문 한 번만 작성하고 뭐 한두 번 작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두 번 작성하면 안 됩니다. 저랑 같이 진행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은 제가 주기적으로 반성문 작성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그 다음에 정식화 진료 내역서, 이거 반성하고 있으니까 다시 재범을 안 저지르기 위해서 정식화 진료를 받고 있다, 뭐 그런 취지로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 관련 교육 이수증, 스스로 이제 성 관련 교육 이수를 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저지르지 않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성하고 있으면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 성범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죠. 그리고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2차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혹여 피해자가 이제 뭐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재판 단계에서는 공탁 제도를 좀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유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는데 한번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는 공중밀집 장소 추행 같은 경우는 초범인 경우는 뭐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되더라도 기소유예를 그냥 내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초범이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기소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추세가 거의 다 기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지 성범죄 전과가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겠죠.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이런 건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초임 변호사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경험이 없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